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저작권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작권 중에서 가장 중요한 아이디어와 표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그 방송 포맷에 대한 내용을 많이 볼 텐데, 보통 그 텔레비전에 보면 오디션 프로라든지 아니면 뭐 아빠 어디가라든지 여러 가지 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중국에서 방송에서 거의 똑같이 베꼈다 뭐 이런 내용을 아마 많이 봤을 겁니다. 그럼 사람들이 이 저작권 위반 아니냐라고 이제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에 대해서 저작권 위반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 저작권이라는 거는 뭘 보호하냐면 아이디어가 아니라 표현을 본다. 표현. 이게 저작권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인데요. 그래서 이제 아이디어가 똑같지만 표현이 달라지면 이거는 다른 저작물이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표현이 똑같다. 이거는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 그래서 뭐 영화를 그대로 업로드 한다거나 사진을 그대로 쓴다거나 아니면 이제 음악을 그대로 쓰면 이건 그대로 쓰는 거기 때문에 표현이 똑같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가 되지만, 아이디어는 똑같은데 표현이 다르다 이렇게 되면 저작권 침해가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쉽게 생각하면 겁니다. 소설 같은 거에 알고 보니까 뭐 스토리가 뭐 재벌집의 뭐 내용인데 알고 보니까 이복 동생이더라, 뭐 백혈병 걸렸더라, 뭐 이런 내용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내용이 똑같다고 표절은 아닌 겁니다. 아이디어가 똑같지만 표현이 달라지면 저작권 침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나오는 사례 중에 뭐가 있냐면, 예전에 그 별에서 온 그대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게 미국의 드라마 뉴 암스텔담이라는 내용과 거의 비슷하다라는 그 의문이 제기된 바 있었습니다. 근데 잘 보면 그 별에서 온 그대는 외계인이고 뉴 암스텔담은 뭐 주술에 걸린 인디언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약간 달라지는, 아이디어가 비슷할 수도 있지만 표현이 다르기 때문에 약간 저작권 침해가 안 되는 가능성이 있고요. 또 예전에 뭐가 있냐면 그 바람의 나라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태왕 사신기, 바람의 나라는 게임이고 태왕 사신기는 드라마인데, 얼핏 보면 비슷하지만 잘 보면 아이디어만 동일하지 표현이 다르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가 안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내용이냐면, 예전에 그 미국의 페이스트 사건이라 해서, 이 페이스트 사건은 뭐냐면 예전에 지금이야 전화번호부라는 게 아마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텐데, 아주 예전에는 이 전화번호부 책이 있었어요. 전화번호 책. 지금이야 뭐 휴대폰을 워낙 많이 쓰니까 뭐 전화번호가, 집에 있는 전화번호 잘 안 쓰지만, 예전에는 집에 전화번호부 책이 있어갖고 이 책에 있는 걸 보고서 하나씩 전화를 걸었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미국의 어떤 통신회사가 이 전화번호부 책을 만드는데, 그때만 해도 뭐 개인정보 이런 게 없으니까 다니면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 사람의 이름, 주소, 그리고 이제 전화번호를 하나하나씩 돈을 들어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 그 지역에 경쟁 통신회사가 들어오면서 이미 기존에 수많은 자금하고 그 시간을 갖다가 만들어낸 전화번호를 거의 그대로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전화번호가 어떻게 했냐면, 살짝 그 가짜 이름, 페이크, 가짜 이름으로 나중에 그 혹시 누가 모방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가짜 주소에 가짜 인물이 몇 개 만들어 놨는데 딱 그게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한테 베낀 거다. 그래서 저작권 침해다라고 소송을 걸었는데, 1심하고 2심에서는 저작권 침해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미국의 연방대법원에서 어떻게 했냐면, 이 저작권이라는 거는 아이디어, 사실, 팩트 이걸 보호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비록 그 뭐 사람 이름이라든지 뭐 전화번호라든지 이런 거는 일종의 정보다. 그래서 저작권으로 보호가 안 된다. 만약에 그거 갖다가 수집 배열을 한다거나 창작을 할 때 창작성이 있다 이러면 그게 그 자체로서 저작물이 되지만, 사람의 이름이라든지 이런 팩트 자체는 저작권으로 보호가 안 된다라고 한 이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이후로 이 아이디어와 표현의 이분법, 즉 아이디어는 저작권으로 보지 않고 이 표현만 저작권으로 보호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안이냐면, 예전에 여우와 솜사탕 사건,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아마 이것도 완전 옛날인데, 그때 사랑이 뭐길래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이제 1990년대에 뭐 방송되고, 그때만 해도 인터넷도 없고 단순하게 생방송 텔레비로만 방송이 되니까, 이게 방송이 되면 전국의 모든 택시가 멈춰서고 사람들이 다 퇴근해서 집에 가서 보고 시청률이 엄청나게 높은 이런 드라마였는데, 이 드라마가 성공을 하고 몇 년쯤 뒤에 이 똑같은 드라마를 거의 유사한 내용을 갖다가 그 여우와 솜사탕이라는 드라마가 똑같이 그걸 베낀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유명한 이 극작가들은 수입이 되게 많습니다. 뭐 지금도 많이 봐서 아시겠지만 한 1년에 몇 억씩 수입이 받는데, 원래 이런 극작가들이 처음 배울 때는 유명한 대본을 갖다 놓고 쓰면서 필사하면서 공부를 합니다. 근데 이 사건도 이제 거의 똑같은 대목이 맞으면서, 어떤 대목이냐면, 그 사랑이 뭐길래 뭐 하루에 10번이든 20번이든 속을 빼서 한강물에 설렁설렁 흔들어 씻어가면서 살아야지. 사실 이런 표현은 잘 안 쓰는데, 이런 표현이 여우와 솜사탕에도 뭐 하루에도 12번씩 속 빼서 설렁설렁 씻어 도로 집어넣고 내가 택한 길인데 이 악문정 많아, 뭐 이렇게 사람들이 거의 안 쓰는 표현. 사실 일반 사람들이 누가
이게 속을 빼가지고 한강물을 흔든다 이런 말을 잘 안 쓰는데 이런 특별한 표현들이 곳곳에 나옵니다. 곳곳에 나오기 때문에 이건 거의 대본을 거의 통으로 갖다 베꼈다라고 해서 저작권 침해가 인정이 된 이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사안을 갖다가 설명을 드리면 이 방송 포맷 이 자체는 일종의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갖다 해도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방송 포맷 여기 나온 거 예를 들어서 뭐 비정상 회담 같은 거 이런 것도 중국에서 똑같이 베꼈다라고 해도 사실은 거기 나오는 문구, 말투, 대사 모든 내용을 똑같이 베끼면 저작권 침해가 되지만 나와서 하는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이 나와서 그냥 그 나라 말을 한다 아니면 토론을 한다 이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베껴도 이 방송 포맷이 저작권으로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걸 해결 방법은 뭐냐? 그래서 원래 해결 방법은 어떠냐면 보통 이 방송국끼리 연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그 계약을 통해서 사고 팔고 이 방송국끼리 협약하는 식으로 하지. 그래서 나중에 비난 가능성은 높지만 사실 저작권 침해라든지 나중에 불법행위라든지 이런 걸로 하는 수밖에 없지 그 자체로 저작권 침해는 되진 않습니다. 이상으로 아이디어와 표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